오늘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심장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인 펌프질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설렘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은밀하고 조금은 얼굴 붉어질 수도 있는 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도둑처럼 몰래 담을 넘는 손님.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배우자와 멀어지고 이제 내 인생에 애인은 없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혼자 편하게 살다 가야지라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짓궂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쑥 들어옵니다. 산악회에서 힘들게 산을 오르는데 묵묵히 뒤에서 내 배낭을 들어주며 건네준 생수 한 병. 그 차가운 물병에 손이 닿는 순간 잊고 있었던 온기가 느껴집니다. 동네 복지관 서예교실에서 먹을 갈다 마주친 그 사람의 선한 눈매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집에 돌아와서도 귓가에 맴돕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천장에 그 사람 얼굴이 그려집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나도 모르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점심은 뭘 먹었을까? 주말에는 뭐 할까? 궁금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호되게 나무랍니다. 미쳤어. 네 나이가 몇인데 주책이야.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사위가 비웃지 않을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손과 목주름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이런 몸으로 무슨 사랑이야 하며 자조합니다. 그래서 애써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합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다시 차가운 독거노인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주책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는 새순이 돋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꽃망울이 맺혔다는 건 아직 당신의 인생이 한창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당신에게 아직 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내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그 고귀한 감정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자식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겁니다. 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 손잡고 다니니 보기 흉하다. 새어머니 새아버지 들어오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유산 상속 복잡해지니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서우시죠? 자식들 눈치 보느라 가슴앓이만 하다가 포기하고 싶으시죠? 오늘은 그 두려움을 깨부수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단짝을 찾는 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혼자 사는 5년의 삶,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자식들은 말합니다. 이제 저희 뒷바라지 안 해도 되니 혼자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아버지, 귀찮게 누구 만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취미 생활이나 하세요.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입니다. 젊은 애들이야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니 혼자가 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노년의 고독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가 있고 돈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친구? 좋지요. 하지만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욱 쓸쓸합니다.
저녁 6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컴컴한 거실. 스위치를 켤 때 그 적막함. TV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그 공간에서 느끼는 사무치는 외로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있는데 당신 솜씨 최고네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숟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의 그 헛헛함. 무엇보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열이 펄펄 끓고 목이 마른데 물잔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어서 주방까지 기어갈 때 느끼는 그 서러움. 아, 이러다 나 혼자 죽으면 며칠 뒤에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 공포심. 그건 자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매일 밤 와줄 겁니까? 아닙니다. 친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몸이 아픕니다. 오직 내 옆을 지키는 짝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기가 필요합니다. 내 살과 맞닿을 수 있는 따뜻한 체온이 필요하고 내 숨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60이 넘고 70이 넘었다고 해서 그 당연한 본능과 욕구를 거세해야 합니까? 누가 그런 법을 정했습니까? 나이 들면 감정도 늙어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주름은 얼굴에만 생기지 마음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20대나 80대나 똑같이 뜨겁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재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만나면 자식들이 싫어하겠지 하며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 뜻대로 꾹 참고 혼자 늙어가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수절하셨다 하고 매일 찾아와 효도합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병들고 외로워져서 우울증이 오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머니, 왜 자꾸 우울해하세요? 노인정이라도 좀 나가세요. 아버지, 우리도 애 키우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해서 하소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찾아가요?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을 원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건 효자들이 아니라 내 옆에 놓은 배우자 혹은 연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자식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이 말은 이제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부록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짝이 있어 서로 의지하고 밥도 챙겨 먹고 병원도 같이 다니며 즐겁게 살면 진짜 효자 자식들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절을 합니다. 자신들이 바빠서 못 챙겨드리는 걸 그분이 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안도합니다. 물론 자식들의 걱정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주저하는지도 압니다. 가장 크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지요. 행여내 재혼했다가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부모님 재산을 축낼까봐 우리 엄마 재산이 그 아저씨 자식들한테 가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0대의 사랑은 20대의 불타는 사랑과는 달라야 합니다.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하고 계산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자식 눈치 없이 당당하게 사랑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지혜를 드립니다. 첫째, 결혼, 혼인신고라는 형식에 절대 집착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하니 법적인 혼인신고가 필수였지만 이 나이에 굳이 서류로 묶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적인 부부가 되는 순간 자식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재산 상속 문제가 생기고 부양 의무 문제가 얽히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복잡해지는 걸 반길 자식은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연애만 하십시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 먹고 여행 가고 산책하는 반짝 친구로 지내십시오. 요즘은 이를 두고 졸혼이 아니라 해혼식에서의 연애 혹은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주말에만 데이트를 즐기는 겁니다. 굳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외로움만 달래줄 뿐 법적인 권리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심지어 필요하다면 혼전 계약서 같은 걸 쓰셔도 좋습니다. 내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 네 재산은 네 자식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직 마음만 나누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 주십시오. 문서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쿨한 모습에 박수를 칠 겁니다. 둘째, 자식에게 허락받으려 하지 말고 통보하십시오. 많은 분이 자식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쭈뼛거리며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엄마가 다시 누굴 만나면 너희가 싫어하겠지?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 없어 하고 허락을 구하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심판자가 됩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그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사기꾼 아니야? 하고 검사처럼 따지게 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만나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즐겁게 의지하며 지내보려 한다. 너희한테 짐 안 되고 아프면 서로 죽 끓여주며 지낼 테니 축하해다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통보하십시오. 여러분이 당당해야 자식도 여러분의 연인을 존중합니다.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면 자식은 그 연인을 우리 부모를 꿰어낸 나쁜 사람, 우리 가정의 침입자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행복해하고 당당하면 자식은 그 연인을 우리 부모를 외로움에서 구해준 은인, 고마운 분으로 봅니다. 혹시 자식이 결사반대하며 인연 끊겠다고 협박합니까? 그때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구십시오. 그래,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내 행복을 찾으련다. 나중에 내가 병들고 아파서 똥오줌 못 가릴 때 네가 와서 다 받아줄 거냐? 그거 아니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나가십시오. 결국 자식은 부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사람, 백마탄 왕자를 찾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은 다들 상처가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당뇨나 고혈압약 한 주먹씩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살아온 세월에 고집이 있어서 성격이 조금 괴팍할 수도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으로 인한 소갈이 다들 사연 하나씩은 안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때가 묻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젊을 때처럼 키 크고 돈 많고 성격 좋고 나만 바라보는 백마탄 왕자님, 젊고 이쁜 백설공주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도 우리 차례까지 안 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저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 같이 TV 보면서 저건 저렇네, 이건 이렇네 수다 떨 수 있는 사람, 내가 감기 걸려 누워있을 때 약 사다 주고 죽 한 그릇 끓여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60대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이 아닙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은근한 난로여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지는 않아도 곁에 있으면 시린 무릎을 데워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난로 같은 사랑, 그거면 족합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도 짐이 무겁지? 나도 무겁다. 우리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가려운 등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산책할 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노년의 사랑이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괴테는 74세에 19살 소녀에게 청혼을 했고 피카소도 90세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멀리 볼 곳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손잡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얼마나 환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호르몬이 나와서 피부에 윤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우울증 약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이 돌아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저 사람한테 예쁘게 보여야지, 멋지게 보여야지 하면서 씻게 되고 옷도 챙겨 입고 운동도 하게 됩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없는 기적의 명약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기 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외로움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가가서 날씨가 참 좋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말을 건네십시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내 매력을 몰라보네 하고 허허 웃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60년, 70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 정도 거절에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맷집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언젠가 둥지를 떠납니다. 아니,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일 뿐입니다. 남은 30년, 40년,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매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말없는 벽지만 쳐다보며 어이고 삭신이야 소리만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다니고 노래방 가서 듀엣곡도 부르며 보내시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잠드실 겁니까?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남사스럽다고 수군거리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한 푼 보태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며칠 가다 맙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 오래 안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외로움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고통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남의 눈에 점잖은 노인, 고상한 독거노인으로 남기 위해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귀한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 불꽃은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생의 보너스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입고 향수를 뿌리고 염색을 하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니까 무슨 이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나이니까 조건 안 따지고 사람 됨됨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이니까 서로의 흉터와 아픔을 말없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먼저 간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밤마다 영정사진을 보며 내가 미쳤지, 여보 미안해 하고 우시나요?
아마 그분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나 때문에 청승맞게 혼자 울지 말아요. 당신이 외로워하는 거 보는 게 나는 더 마음 아파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나랑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남은 생은 제발 웃으면서 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요. 나중에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재밌는 얘기나 잔뜩 들려줘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홀로 된 슬픔과 고독보다 당신의 새로운 행복을 빌어줄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먼저 간 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자신을 희생하며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충분히 외로웠습니다. 이제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빗장을 풀고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게 허락해 주세요. 그 두근거림이 당신을 다시 찬란한 청춘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황혼빛 로맨스를,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설레는 꿈 꾸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